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편의 말투나 행동이 예전 같지 않고 잠자리도 거부하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어서 여행을 가자고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서 상을 차려주고 몸매 관리도 더 열심히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해 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해도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오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정말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우선 여러분이 하고 계신 그런 노력들은 분명히 헛된 노력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죠. 하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주인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대하는 건가요? 남편한테 사랑받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랑받을 생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사장님, 날 좀 좋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어요? 갑을 관계에서 을이 갑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갑은 누구인가요? 남편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도 남편이고 내 인생의 사랑과 행복도 남편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면 남편이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로 움직이는 건데 이건 내 인생을 남편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을 관계를 볼 때 갑이 을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스스로를 을의 자리에 놓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내게 함부로 대해도 그럴 수 있지. 내가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남편이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내가 이렇게 노력하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대해봐야 소용이 없죠. 특히 바람을 피웠거나 마음이 떠난 상태의 남편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복종의 자세를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날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기대를 버려야 해요. 기대하면 안 됩니다. 대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와 부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받고 싶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남편이 날 부드럽게 대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여보, 나한테 말을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부탁이에요. 하지만 내가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청소도 하고 남편 뒷바라지 다 하니까 남편이 나한테 말을 부드럽게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기대이면서 동시에 복종적 자세예요. 부탁을 할 때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됩니다. 내가 요구하고 부탁하더라도 남편은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부탁하고 요구할 권리도 있는 거죠. 이게 건강한 부부관계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날 위로해주고 감싸줄 때 사랑받는 것 같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줄 때 사랑받는 것 같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남편이 내 말을 잘 들어줄 때 존중받는 것 같다고 하시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위로해주는 것은 간병이고 도와주는 것은 서비스이고 말을 잘 듣는 것은 복종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 주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간병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가사 도우미를 부를 수도 있고 부하 직원한테는 명령할 수도 있죠. 그럼 진짜 사랑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남편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나와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를 들어 길에서 예쁜 꽃을 봤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차 한 잔 마시고 사진도 같이 찍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나와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고 나와 놀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집안일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말을 잘 들어줘도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세 번째 이유는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특히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느라 혼자 자란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분들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생존 방식이 되어 있어서 의존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남편이 선물을 해줘도 부담스럽고 도움을 받는 것도 어색해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남편이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이건 모순이에요.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사랑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우선 남편에게 의존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남편한테 달라고 하세요라고 말씀드려요. 어릴 때 충분히 의존해보지 못했으니 남편을 통해서라도 그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유는 남편이 싫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남편을 싫어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사랑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오히려 혐오감만 느껴지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에요. 억울해 해봐야 달라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올바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복종적인 자세를 멈추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같이 놀자는 요구를 계속해야 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연습입니다. 여보, 오늘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여보, 주말에 같이 산책할까요? 여보, 오늘 같이 드라마 봐요.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바빠, 시간 없어, 귀찮아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에 둔감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상처받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놀자는 요구를 해보세요. 이때 중요한 건 궤도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남편이 바쁘거나 피곤할 때는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거절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일단은 요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남편이 거절한다고 해서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뒷바라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은 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을 더욱 의뢰 위치로 만들 뿐이에요. 대신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남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사람이야. 남편이 나를 거절한다면 남편의 손에 쥐라고요. 이런 마음가짐이 진짜 사랑받는 아내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부부관계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아내와 남편이 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이고 남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남편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다정한 말투로 대화하고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부탁할 때는 한 번만 말하는 것 등이에요. 물론 이것도 무조건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남편의 원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결핍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예민한 부분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항상 맛있는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주지 않아서 결핍이 있는 남편이라면 음식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써줘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의 원상처를 이해하고 배려해주되 나의 원상처와 필요도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해요. 네 번째로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늘려가야 합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같이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세요. 남편이 야구를 좋아한다면 같이 야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남편이 음악을 좋아한다면 같이 콘서트에 가보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남편의 관심사에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로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공통점은 지혜롭게 싸우고 근사하게 화해하기예요. 갈등이 생겼을 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면 다른 한 사람은 일단 참고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화를 내면 관계가 더 악화될 뿐이거든요. 여섯 번째로는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서로에게 칭찬의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해요. 남편의 작은 노력이나 변화도 놓치지 말고 인정해주고 고마워하세요. 역시 당신이야 라는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로는 신체적 접촉과 애정 표현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의 스킨십은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인 요구는 금물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이어야 남편도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해요. 내 자신의 꿈과 목표도 있어야 하고 나만의 매력과 개성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나 자신의 인생도 충실하게 살아가세요. 그래야 남편이 우리 아내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랑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종종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거나 거부감을 들게 하지만 사랑받을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시면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오늘 같이 뭐 할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절당하는 것에 둔감해지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이 거절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날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남편도 우리 아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고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보면 남편도 자연스럽게 끌리게 될 거예요. 결국 사랑은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당당하게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남편의 마음도 돌아올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중년 남자 심리는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